예, 안녕하세요. 즐거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 계시나요? 네, 오늘의 제목은 비타민C 초보 섭취자 설사입니다. 이게 또 거꾸로 보이시나 모르겠네. 거꾸로 보이시나요? 네, 비타민C 초보 섭취자 설사.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비타민C 드시다가 설사를 만난 적이 있나요? 설사를 만난 적이 있으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손 들어봐 주세요. 비타민C 초보 섭취자 손 들어봐 주세요. 있으신가요? 초보 섭취자 설사가 생긴 적 있다. 처음에 드실 때 설사가 생긴 적 있다. 있으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시면.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비타민C 초보 섭취자.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섭취를 한 10일 정도 했는데 계속 설사가 나온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 전부 싹 조사를 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런지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설사하기 전에 먹었던 거는 이제 각종 영양제를 먹고 있었고, 각종 영양제, 그 각종 중에 뭐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유산균, 그 다음에 MSM 뭐 그 정도. 근데 비타민C 안 먹고 있었고, 그 다음에 키토산도 안 먹고 있었고, 소금도 안 먹고 있었고, 나머지 영양제를 먹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시는데, 자기 옆에 계시는 분이 비타민C를 먹어라. 그래서 이제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이제 비타민C를 사서 구입해서 먹게 된 거죠. 근데 그 비타민C가 뭐냐면 분말 비타민C였어요. 분말 비타민C. 그리고 3g을 한 번에 먹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10일 동안 먹었던 겁니다. 첫 번째 전화 왔을 때는 자기 3g씩 먹고 있고 그냥 별 문제가 별로 없이 그냥 드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전화 와가지고는 또 두 번째 전화 왔을 때는 이제 속이 부글거린다 그렇게 시작된 거고, 부글거리더라도 일상적인 이제 그 증상으로 나는 보고 그냥 그대로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10일 정도 됐는데 계속 설사가 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비타민C를 쭉 드시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첫 번째 전화 왔을 때 3일 전부터 비타민C를 드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3일 전부터. 근데 3g씩 먹고 있었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속쓰림 없냐, 뭐 별 어려움 없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3g 먹어도 되는구나.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이후로 설사가 계속 있었던 거였던 거고, 저는 이제 오늘 전화를 받았을 때는 뭐 제가 전화 오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하도 전화 오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누가 뭘 얼마나 많이 먹고 있고 언제부터 먹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적기는 적어 놓는데 노트에 그걸 보긴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가면서 이 사람이 차트를 쫙 만들어 갖고 하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만들어서 상담을 할 때마다. 안 그러면 아예 상담을 하러 오시던가 나한테. 그래서 전화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분도 이제 참고 있었던 거죠, 설사를. 그러다가 이제 오늘 계속 설사가 나니 전화를 하신 건데, 예, 그리고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는 뭐 이분 뭐 3g씩에서 9g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는 벌써 한 달 내지 2달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9g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2달은 걸리니까. 그래서 그 정도 걸리는 줄 알고 이제 딴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만 노력을 했던 거죠. 뭐 소금도 먹기 시작했고 키토산도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키토산 먹고 있는 거 2알씩 식전에 유산균 뭐 하루에 한 번 1g 정도 드시는 것 같고, 나머지 마그네슘하고 뭐 기타 이렇게 좀 드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분이 비타민C를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다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비타민C 끊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설사가 멈추면 1g씩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3, 4일 뒤에 다시 전화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 우리 비타민C 초보자 처음 드시는 분이 비타민C를 과하게 먹으면 왜 설사가 생길까요? 라는 거거든요. 처음 이분이 식전에 드셨고, 뭐 식전에 드셨으니까 밥하고 바로 먹자마자 바로 섞이니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분말을 드셨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드셨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초보자, 여태 안 드시다가 드신 거.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설사가 생길까라는 거거든요. 왜 설사가 생길까요? 비타민C를 처음에 많이 먹으면. 왜 그러게요? 자, 비타민C가 또 구조를 그려야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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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비타민C가 가루로 또 분말로 드셨다라는 건데요. 분말이 설사가 훨씬 더 잘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분말을 물에 녹여 가지고 먹으면, 분말 보통 다 녹여 가지고 마시잖아요. 먹으면 녹는다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분말 흡수 잘 된다, 그것도 얘기를 또 다음번에 해줘야 되겠네요. 분말 흡수. 자, 우선 이 얘기부터 합시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왜 설사가 생기느냐라는 건데요. 분말로 먹으니까는 분말이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빨리 녹기도 하지만, 이분은 이제 뭐 대부분 분말 드시는 분 녹여서 드시잖아요. 녹아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보통 pH 4니까는 4에서 요거가 50%가 해리가 되어져 있어요. 요게 R이라고, 요걸 전부 R이라고 나타내면 R에 O에 마이너스에 H 플러스로 해리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거의 100%가 아니고 50%가 해리가 돼요. 50%. 우리 위장에서는 위장의 pH에 따라서 해리되어지는 정도가 다른데, 요렇게 나누어지는 정도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식사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한 15분 식사를 하는 시간 동안은 pH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보통 pH가 얼마 나오냐면 4에서 5 정도 나와요. pH가 4에서 5 정도 나온다. 이 수소가 소비가 되고 위산도 소모가 일어나고 H 플러스가 자꾸 딴 데로 가서 붙기 때문에, 특히 뭐 단백질이 자꾸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요 H 플러스가 소모가 되고, 소모가 되어지기 때문에 pH가 4, 5로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위 이제 이 비타민 C를 녹인 이 잔에다가 녹인 거를 이렇게 한 잔을 쭉 이렇게 드시면 여기가 요렇게 해리되어져 있는 놈이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위벽에 가는데 위에 내려가는데 그때 요거가 요렇게 해리되어져 있는 요 놈이 요 놈이 위벽에 자극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위는 이거 아니네 이렇게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설사를 시켜 주어요. 우리 위하고 뇌하고 뭐 같이 이제 작용을 하겠지만 우리 몸은 정말 귀신이에요. 아닌 놈은 내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이분은 3g을 드셨어요. 3g. 그것도 분말을 3g을 드셨는데 이 3g을 녹여서 먹던 분말로 먹던 들어가면은 일단은 분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녹고 빨리 용해되는 것 때문에 용해되어진 것들이 이온화도, 이온 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올라가서 얘가 위벽에 자극을 준단 말이죠. 그 자극 때문에 이제 그 설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게 내려가면 또 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설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식사 끝나자마자 설사를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심한 경우에는 먹고 좀 있다가 또 설사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해요. 저도 그랬으니까는요. 저도 좀 과하게 3g 정도 더 됐던 것 같은데 3g을 진하게 해가지고 딱 마시잖아요. 좀 있으면 설사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고 안 그런 분도 있는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그런데 대부분이 비타민 C를 먹으면 설사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설사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분말을 먹어라라고 강조해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분말을 마셔도 좋다. 물에 약하게 녹여가지고 그냥 짬짬이 시간을 두고 마셔도 좋다. 이거지 분말을 몇 g씩 막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전화 온 이분은 자기가 옆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냥 뭐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말한 적이 없어요. 비타민C를 먹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분이니까 먹고 나서부터 저한테 전화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g을 정해놓고 그냥 뭐 또 보면 포장이 그게 3g씩 들어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양이 많아요. 초보자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진하게 먹고 한 번에 먹고 양을 많이 먹고 이러면 이런 상태로 버틸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제가 볼 때는 거의 50%는 그러니까는 비타민C를 먹고 있는 사람의 50%는 이렇게 먹어버리면 설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설사를 한다. 이유는 농도가 진하고 이온 강도가 높기 때문에 위벽에 자극을 준다. 그래서 설사를 한다. 그래서 3g씩 한 방에 먹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본이 뭐냐면은 비타민C를 먹는 방법 다시 또 얘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은 뭐 그냥 기가 따가울 정도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비타민C 초보자 심각한 초보자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식전에 한 알만 드세요. 1000mg 짜리 한 알. 식전에 이거를 하루에 3번 이것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설사가 온다든지 무슨 자극이 있으면 양을 줄이면 됩니다.
무식하게 막 그 많은 양을 막 드시지 말고요. 문제가 생기면 줄이든지 방향을 찾아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막 먹지 말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식전에 하나, 이거를 3일 동안 먹어요. 3일 동안. 기본 3일. 그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먹었더니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4일째부터는 1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한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요 점심때예요. 요게 아침이고 요게 점심이고 요게 저녁이면 한 개씩 늘려요. 한 개만 늘려요. 점심때만. 보통 아침 식사량이 적으니까는 점심때 2개를 먹고 저녁에 1개 먹고, 그 다음에 4일째, 그 다음에 5일째도 또 이렇게 먹어요. 1, 2, 1. 그리고 6일째도 1, 2, 1. 그 다음에 7일째는 1, 2, 2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이것도 알로 먹을 때 이야기예요. 알. 네, 좀 이따가 내 알과 본말의 차이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일씩 늘려가는 겁니다. 1, 2, 2까지 왔으니까는 그 다음에 2, 2, 2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 먹는 거예요. 2, 2, 2를 한 달 동안 먹는 거죠. 그 다음에 2, 3, 2 이제 요령이 나오죠. 2, 3, 3 3, 3, 3 이렇게 늘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먹지 않으면 이거 정제 얘기하는 거예요. 태블릿 얘기하는 거예요. 알로 된 거, 이런 거, 이거 먹을 때. 자, 이거 먹을 때 요렇게 드셔라 라는 건데요. 가루하고 이거하고 전혀 용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는 게, 분말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요. 빨리 녹기 때문에. 네. 그리고 빨리 녹기가 아니라 아예 이 컵에다 여러분 다 녹여가지고 마시잖아요. 네.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괜찮다니까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 먹는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게 이제 우리 위장이나 장의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은 이제 우리 음식이 들어있는 쪽이고, 소화된 음식이 들어있는 쪽이고, 이쪽하고 서로 농도 차이가 달라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되게 진하고요. 여기는 농도가 약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잠깐 첨언을 하면, 이쪽에 염분 농도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고. 위장에서 비타민C가 흡수됩니다, 여러분. 위장에서부터 알코올도 흡수되고 수분도 흡수되고 비타민C도 흡수돼요. 위장에서도 흡수가 됩니다. 능동수승에 의해서 들어갈 만한 거는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하고 농도 차이가 심하게 나면 설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올라가요. 이분도 뭐 평소에 제가 볼 때는 소금을 별로 안 드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그래서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밸런스를 맞춰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이쪽에 이온화 강도가 세지고 이쪽에 이온화 강도가 약하면은 농도 구배에 의해서 능동 수승이 일어나요.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농도가 채워질 때까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소금도 같이 먹어 주어서 또 농도를 채워야 되고요. 그래서 빨리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소금도 같이 먹어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온 성분들, 즉 염화, 나트륨, 소금을 워낙 적게 먹고 있어 가지고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이런 식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타민C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타블렛 정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약으로 된 거, 이거를 먹으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걸 드세요. 이거. 네, 전 이걸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이걸 추천하느냐? 이걸 먹으라고 얘기하느냐? 초보자 얘기하게 초보자. 네, 실컷 먹고 나서 어느 정도 다 차고 나서는 뭐 그래도 좀 나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 먹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걸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비타민C 분말을 드시는 분은 이런 데다가 녹여가지고 마신단 말이죠. 이미 녹아져 있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장 속에 녹은 게 들어가가지고 위벽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높다. 초보자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경우에는 여러 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위장에 들어와 가지고요. 위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위장에 들어와 가지고 다쳤고, 위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얘를 먹으면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뭐 5개씩 먹었다고 봅시다. 이렇게 5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5개가 다 녹는데 보통 10분 정도 걸려요. 시간 많이 걸려요. 뭐 10분이 이 녹은 거 먹는 것보다는 되게 시간이 걸리죠. 그죠? 얘 녹는데 10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분 동안 뭐가 되느냐면 음식이 들어와요. 이 10분 얘가 녹고 있는 도중에 음식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보통 식사하는 시간 길어야 15분이잖아요. 10분 정도 동안 음식도 들어오고 얘도 녹으면서 음식과 이 녹는 비타민C가 바로 반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녹은 비타민C가 위벽에 가서 자극을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쏙 썰이지 않는 겁니다. 쏙 썰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사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없애줘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력이 녹는데 시간이 걸린다, 녹는 동안 음식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야 되지 미리부터 이렇게 녹여가지고 먹어버리면 속이 쓰릴 가능성도 높고 설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는 되도록이면 알약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분말로 바꾸든지 해요. 예. 또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속이 쓰리대요. 속이 쓰리대요. 속쓰리래요. 좀 전까지는 설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모르시는 분은 앞에서 보세요. 속이 쓰리래요. 그래서 뭘 먹고 있냐 그랬더니 분말 비타민C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스틱에 500mg 밖에 들어있지 않은 분말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도 속이 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드시냐 그랬더니 밥 먹고 나서 한 10분, 20분 있다가 드신대요. 근데 500mg인데 그것 갖고 설마 쏙 썰일까 나도 생각했는데 쏙 썰린다는 거예요. 그 쏙 썰린 이유가 위장에 음식이 어느 정도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게 비타민C하고 식사하고 같이 꼭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꼭 먹으면 비타민C가 녹아가지고 막 내 위벽에 막 발라버린다 이렇게 상상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밥하고 비타민C하고 같이 존재하면 밥하고 비타민C하고 버무려져요. 같이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녹는데 여기에 pH가요 4에서 5래니까는요 우리가 보통 위의 pH는 1이다 2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위산의 pH가 그렇고 음식을 먹게 되면 pH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속이 쓰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반응을 즉 비타민C의 H 플러스가 얼마만큼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에 따라서 속이 쓰리냐 설사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이 H 플러스라고 하는 게 양성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양성자 한 개만 딸랑 있는 거 얘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반응성이 높은 이건 뭐 원소라 그래야 되나? 원소도 아니죠. 수소의 핵이란 말이에요.
양성자. 이게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 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쏙쓸이냐, 예, 그 다음에 그 설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초보자, 비타민C 초보자는 하루에 식전에 바로나 식중이나 식후에 바로나 3알만 드셔라라는 거죠. 많이 먹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설사한다라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예, 많이 먹으면 또 쏙쓰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블릿으로 먹어라 이거죠. 분말로 먹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한 2달 정도 먹고 나서 한두 달 정도 먹고 나서 분말로 바꾸어 드시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분말을 녹여서 드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저기 하시면 녹이지 말고 그냥 드시든가. 네. 그래서 저는 태블릿을 권장한다라는 것이고, 초보자는 3g씩 먹다가 점점 한 개씩 하루에 한 개씩만 늘려가라. 3개 먹다가 4개 먹다가 5개 먹다가 6개 먹다가 이렇게 늘려라. 요 말씀을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분말하고 태블릿하고 차이는 용해도가 다르다. 즉 분말은 벌써 녹여가지고 먹게 되는 것이고, 태블릿은 뱃속에 들어가서 녹는 것이고,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서 녹으니까는 내 몸에 자극을 덜 주기 때문에 이거부터 먹어라 이거죠. 녹여서 먹지 말고. 자, 그렇게 한번, 네, 쏙썰임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녹여서 먹는 것 때문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다. 요렇게. 자, 요게 비타민 C에 대한 초보자의 먹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처럼, 네, 저 뭐 저녁 먹었고, 아까 저녁 먹고 나서 한 3알 정도 먹었고, 그래서 이게 뭐 3알 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예. 뜯어져 있죠, 그죠? 뜯어져 있죠, 예. 지금 또 한 3알 정도 더 먹어도, 저는 얘가 들어가서 녹는데 시간이 걸려요. 조금씩 녹는다는 거죠. 10분 안에 정도 되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큰 자극을 안 주는데, 만약에 분말을 한 6g, 5g을 녹여서 먹는다 그러면 저도 설사한다라는 겁니다. 분말을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타민C를 먹을 때는 글루타치온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보통 하루에 1개라고 적혀 있는데, 많이 먹는 사람은 6개씩도 먹기도 해요. reduced glutathione 네, 이거. 네. 직구로 사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거. 한 2개씩. 피부가 좋아진대나? 아, 요즘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 그래서 아, 이거 또 먹어야지. 키토산. 아, 자, 키토산. 네. 이거는 오늘은 한 3알 먹어주죠. 아, 오늘 그냥 등산을 또 빡세게 갔다 왔더니 피곤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비타민C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아라 이 얘기. 예. 그리고 차근차근 늘려라. 설사한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 소금물도 드시고 계셨는데, 소금물을 좀 세게 먹어도 이분은 설사를 한대요. 근데 소금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하게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그것도 이 염화나트륨의 이온 강도가 세서 그렇죠. 원래 소금은 NaCl이라고 해서 알갱이로 되어져 있을 때는 NaCl이고, 얘가 녹으면 Na++ Cl- 이렇게 해리가 되어진단 말이죠, 물 속에서. 네.
물 속에서. 요게 NaCl, 요게 이제 소금 알갱이라고 보면 되고, 물에 들어오게 되면 얘가 Na 플러스, 얘가 Cl 마이너스, 즉 이온화 되어진다. 이온 강도가 올라간다. 물 속에 이온의 강도라고 있어요. 이온 강도라고. 강도, 야, 강도처럼 보이네. 이온이 강도가 너무 세진다라는 건데, 이게 세지면 세질수록 삼투압이 올라가요. 다른 데 뚫고 들어가기가 좋다라는 거죠. 반투막을 통과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투압의 변화에 의해서 위벽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소장에 자극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하게 자극을 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물 양보다 훨씬 더 이온 강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설사를 시켜버리죠. 위장에 이상한 전기가 엄청 들어오는데 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물도 진하게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 근데 이분 소금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군, 소금물을 먹어도 설사를 한다라는 거죠. 많이 먹으면. 지금처럼 조금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뭐 조금씩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금물도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먹으라고 하는 게 하루에 10g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융소금 하루에 10g. 자, 용융소금 10g이 어느 정도 양인지를 한번 봐보자고요. 이 10g도 하루 종일 나눠서 먹는 거예요. 한 방에 때려 먹는 거 아닙니다. 제발 한 방에 팍팍 털어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자, 용융소금 10g을 먹는 방법.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을 깎았어. 숟가락으로 깎아서 두 숟가락을 물 2리터에 넣습니다. 2리터. 물 2리터에 숟가락으로 깎아서 두 개를 넣는다. 2리터에. 자, 이것을 하루 종일 나누어서 그냥 마셔라 이거죠. 물 마시고 싶을 때 또 다 못 먹으면 남겨놔도 돼요. 내일 먹어도 됩니다. 네. 억지로 뭐 이거 다 먹어라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몸의 염분 농도를 올려가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제 이게 먹은 게 10g이잖아요. 하루에. 반찬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다 계산해봐야 내가 볼 때는 여러분 5g이 안 돼요. 여러분들 먹고 있는, 특히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주부분들, 식사 세끼가 원활하게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서 소금이 어떻게 얼마나 나가는지를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거를 저기를 보면 돼요. 염도계로 찍어보면 되는데, 보통 여러분 염도계 찍어보면 보통 1%대 정도 나오면 소금이 어느 정도 잘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몸속에 소금이 1%, 염도가로 1% 정도 나오면, 자, 1%가 찍혀지는 사람들이 하루에 나가는 배출되어지는 소금의 양을 계산을 해보자고요. 보통 제가 대전에 계시는 분 한 번씩 소변을 이렇게, 그분이 소변 양을 계량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200에서 300ml래요. 한번 나오는 소변의 양이. 그러면 300ml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한 번에 300ml인데 1%씩 들어있으면 이 안에는 100g에 100ml에 1g 들어있으면은 1%거든요. 근데 300ml가 1%니까는 3g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화장실 갈 때마다 소금이 3g씩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가느냐라는 건데, 3번 가면 9g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물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하루에 화장실을 2번 아니면 3번은 간단 말이죠. 소변을.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한 번 가시죠. 낮에 다니시다가 한 번은 가시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한 번에 가시죠. 뭐 이렇게 해서 보통 3번에서 6번은 가요. 사람들이 3번에서 6번 간단 말이죠. 근데 갈 때마다 뭐 300ml씩 나왔다 봅시다. 그러면은 300ml씩 6번을 갔으면 1.8리터가 나온 거잖아요. 이러면 소금이 1%씩 나왔다 그러면 18g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배출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9g 정도는 배출되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하루에 빠져나가는 소금이 9g이 빠져나간다고요. 9g. 네. 9g이 빠져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소금의 양은 정말 9g인지 계산을 또 한번 해보자고요. 국 3그릇 먹는다고 계산해 봅시다. 집에 있는 소금이에요. 용융 소금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반찬으로 먹는 거 국 3그릇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국그릇을 라면 한 그릇이 500ml라고 보고, 우리 왜 저기 이거 해장국 먹으러 가면 이게 한 그릇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500ml라고 보고 그걸 3번 먹는다고 보면 3번 먹으니까 500ml짜리가 3개니까는 1.5L가 되잖아요. 하루에 국물을 1.5L를 먹는다고 볼 때 소금을 먹고 있는 양이 얼마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 1%짜리를 마시겠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 해장국 안에 들어있는 게 1%짜리면 짜서 못 먹어요. 정말 짜요. 여러분들 소금물 녹여가지고 아마 드셔봐서 알 텐데, 아까 2L짜리 거기에 숟가락으로 2숟가락 집어넣으면 10g이 되는데 그게 0.5%입니다. 약간 간간하고 그냥 마실만 해요. 그것도 짜요. 짜단 말입니다. 근데 1%짜리는 도저히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라면 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라면이 보통 0.5%대 되죠. 500ml에 2.5g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라면 여러분들 먹어보면 짠 맛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물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1.5L에 0.5% 들어있으면 이게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1L에 5g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5g 더해져야 되니까 7.5g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라면 끓이는 양으로 국그릇을 3그릇을 드셔야 그것도 7.5g 먹는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소금을 갖고 먹을 때예요. 네. 근데 일반적인 소금은 이 실제적인 나트륨 함량이 이거보다 낮기 때문에 나트륨이 이거보다는 또 더 낮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주부분들, 그 다음에 아침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 되게 많죠. 여자분들. 그 다음에 국을 한 그릇을 꼬박꼬박 3끼를 다 먹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점심 저녁을 국 한 그릇씩 이렇게 꼬박꼬박 먹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점심하고 저녁은 한 그릇씩 꼬박꼬박 다 먹어요. 저는 아침은 제가 안 먹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특히 여성분들, 지금 뭐 제가 상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전화 주시는 분이 여성분인데, 여성분들 보면 이 소금의 양이 5g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2끼를 먹으면 라면 그릇으로 2끼를 먹어야 5g을 겨우 먹는데, 이것조차도 2그릇을 안 먹고 있지 않냐 이거죠. 드십니까 정말로? 라면 그릇으로, 해장국 국그릇으로 2그릇을 꼬박꼬박 매번 챙겨 먹냐고요. 주말이는 주말이라고 안 먹죠. 주중에는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먹죠. 그래서 정말 알고 보면은 이거 한 그릇 먹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래서 안 먹고 저래서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뭐 해서 안 먹고 이래서 5g 먹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 다른 반찬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 하실 거죠. 그죠? 그거 얼마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먹고 있는 게 그냥 소금이 부족해요. 근데 왜 살아있냐? 소금이 부족한데. 오줌으로, 소변으로 나트륨이 나오는데 몸에서 부족하니까 걔를 다시 재흡수를 해서 갖고 가요. 그래서 들어오면 오줌으로 나가는 양이 자꾸 약하게 나가고, 들어오는 양 대비 이제
나가는 거죠. 들어오니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지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것 좀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가 혈관이 뭐 이렇게 그냥 혈관이 이 몸속이라고 생각하고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모세혈관 또 지나요. 그다음 모세혈관 모아서 가요. 모세혈관 모아서 가요. 피부라고 피부를 몸속이라고 보고 이게 혈관이라고 보고요. 근데 요 혈관 속에는 보통 0.9%의 소금 농도를 맞추어 주어요. 혈관 속에는. 왜냐면은 재흡수를 자꾸 해서 혈관으로 자꾸 갖고 가니까. 근데 요 혈관 바깥 부분 여기 세포가 있는 데잖아요. 여긴 체액이 들어있다. 물이 들어있는 데란 말이죠. 여기에는 염화 나트륨 농도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내 몸도 여기가 얼마가 들어있던 관심이 없어요. 조절을 안 해주어요. 내 몸도. 그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는 전부 염분이 부족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혈관보다 더 중요한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세포가 살고 있는 곳인데 세포가 살고 있는 진짜 생명 신진대사를 하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에 염분 농도가 부족하다니까요. 이 세포의 주변의 염분 농도가 0.9%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 혈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0.9% 맞춰주려고 이 혈관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 혈관을 통해서 소금을 이쪽으로 공급을 해주는 건데 말이죠. 근데 혈관은 맞추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못 맞추고 있다고. 왜? 부족하니까. 네. 여러분 이게 우리 뇌 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뇌. 우리 뇌세포는 이 안에 물 속에 떠 있어요. 뇌가. 예, 물 속의 염분 농도가 약하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예. 자, 혈관 속은 맞추어 주더라도 혈관 바깥쪽 세포가 진짜 세포 대사를 해야 되는 여기는 염분 농도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아침에 오줌의 염 농도를 재보면 0.6%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대구에 한 분은요, 지금 여기 와 계시겠죠? 네. 0.1%, 0.2% 나온대요. 0.1%, 0.2%. 올라가지를 않는데요.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 이유야 물론 있죠. 이유는 뭐 아니까 괜찮은데, 정말 소금 좀 많이 드셔도 안 죽으니까 제발 많이 드셔보세요. 부어도 괜찮습니다. 네, 혈압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걸 안 먹어서 혈관이 자꾸 막히고 소통이 안 되고 대사가 안 되니까는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혈당이 걸리는 거지. 많이 먹는다고 문제 안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깥쪽이 너무 낮아서 여러분 소변에 지금 자꾸 소금이 부족하니까 소변에서 이 염화 나트륨을 자꾸 재흡수해서 혈액으로 자꾸 가지고 가니까는 소변의 염 농도가 낮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소금의 염 농도가 낮다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증거. 그래서 제발 0.9%가 맞아지도록 소금을 많이 드셔보시되 이것도 또 막 무식하게 많이 드시지 말고 물에 적당량을 녹여서 마시라. 하루 종일 나누어서 드셔라 라는 거고, 그걸 또 먹기 싫다는 분이 있어요. 나는 소금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 티스푼으로 조금씩 자주 이렇게 넣고 그냥 넘겨버리세요. 네, 그렇게 해서 소금도 꾸준히 좀 드셔라. 잘 드셔라. 그리고 염도계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드셔라. 예, 막무가내로 또 막 드시지 말고요.
예? 막무가내로 막 드시지 마시라고. 자, 이렇게 해서 염도를 맞추어 주자라는 건데, 오늘 비타민C 정리를 좀 해볼게요. 비타민C를 먹을 때는 초보자, 비타민C 초보자는 무조건 알약으로부터 출발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녹지 않아야 자극이 덜하다라는 거죠. 위장 속에서 좀 지나면 다 녹아요. 네. 녹지 않아야 그 얘기가 아니고 천천히 녹아야 된다는 거죠, 얘가. 네. 자, 처음 초보자는 알약을 먼저 시작해서 먹어라 라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뭐 분말로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초보자는 3알을 드셔라, 3g을 드셔라, 끼마다 1개씩만 드셔라. 그리고 3일 드시고 별일이 없으면 점심 때 2알로 늘려서 총 하루에 4알. 그렇게 한 3일 먹다가 저녁 때 2알로 늘려서 총 5알. 그 다음에 또 한 3일 먹다가 총 6알. 둘 요렇게 드시어라. 그리고 그렇게 먹어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분말을 좀 먹어볼까? 그러면 분말을 한번 드셔보셔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분말을 드실 경우에는 묽은 농도로 물 이만큼에 한 1.5리터 정도 되는 데다가 분말을 드실 때는 2g 정도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500ml에다가 티스푼 1개 정도 소복하게 집어 넣으니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3-4g을 200ml 정도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녹여서 마셨는데요, 영락없이 설사해요. 그래서 비타민C 먹으면 설사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자꾸 나는 겁니다. 먹을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자, 비타민C 기본은, 비타민C 먹는 기본은 알약부터다 라는 거고, 1g, 2g, 3g, 4g 천천히 늘려가야 된다. 한 방에 팍 먹지 마라. 소금은 염도를 꼭 재보시고, 염도가 0.9% 이하가 나오면 0.5% 용액으로 녹여가지고 천천히 나누어서 마셔라. 이게 오늘 영양제 섭취하는 기본적인 초보자들이 가져야 되는 요령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